네, 안녕하세요. 홍선표입니다.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손자병법을 읽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점들을 저의 투자에 좀 어떻게 접목을 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네이버는 2017년부터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길게 뭐 엄청 긴 건 아니지만 좀 길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동영상이 반응이 이제 꽤 좋았던 편입니다.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,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갖고,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, 그 동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. 이런 이제 뭐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. 그때 감사하게. 그러면서 이제 또 몇 분은 이제 좀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. 질문 주신 게, 그러면 이렇게, 홍선표님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아무리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라고 하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은 어떻게 달랬는지, 그럴 때 이제 너무 마음이 불안한데 그런 건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다. 이런 점에 대해서도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오늘 방송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분들의 이런 질문을 보고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보고 나는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불안한 마음,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누구나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게 2021년 5월 14일인데 최근 며칠 동안은 미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, 물가가 상승해갖고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뭐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한국 증시도 상당히 내렸었잖아요.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가도 당연히 내리죠. 네이버 주가도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파란색이 돼서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저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. 불안하죠, 아무래도. 근데 이런 거를 그나마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지, 이렇게 이렇게 5년 동안 어떻게 이런 거를 해소해 왔는지, 이런 거에 대해 좀 드리려고요. 그래갖고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 약간 손자병법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. 사실은 이제 여기 이쪽 옆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책도 지금껏 한 4권을 썼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저는 이제 투자의 거장들이 쓴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. 워런 버핏, 레이 달리오, 필립 피셔, 벤자민 그레이엄, 그리고 존 씨 보글,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, 존 씨 보글, 이렇게 약간 투자의 진짜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,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많은 걸 배웠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투자와 관련된 책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손자병법에 나왔던 얘기들도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손자병법을 대표하는 문장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. 근데 사실 손자병법에는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. 손자병법에는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거는 좀 이제 잘못 알려진 말인데, 그리고 손자병법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책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기는 진짜 힘들고,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에서도 아무리 워런 버핏이라든지 그런 레이 달리오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번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. 100번 다 모든 투자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고요. 그거는 실제로 이제 여기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든지, 그리고 레이 달리오 책이라든지 레이 달리오 원칙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본인들의 실패 사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워런 버핏도 옛날에 어떤 신발 회사를 하나 자기가 크게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날려먹었다.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날려먹었는지,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, 레이 달리오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레이 달리오도 그런 회사를 운영하다가 8년째 되는 애, 되게 잘 나가다가 8년째 되는 애 투자를 잘못해서 확 망하거든요. 그런 내용을 봐도
항상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당연한 얘기죠. 그러면 손자병법에서는 이 100점 100승하는 대신 뭘 얘기해 주냐. 손자병법은 100점 100승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그 문장의 원래 진짜 문장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입니다. 100점 불태. 여기서 태가 무슨 태자냐면 위태롭다 할 때 태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에 나가도 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. 내 몸을 지킬 수 있다. 이게 손자병법에 담긴 뜻입니다. 손자병법의 그리고 핵심 메시지고요. 이 불태라는 거야말로 굉장히 손자병법의 핵심 메시지인데 저도 이제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모없이 그러니까 그냥 불필요한 위험에 내가 그 리스크를 지게 하면 안 된다. 나를 불필요한 그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이 저도 되더라고요.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손자병법을 다양한 버전으로 그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이 불태라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리스크를 좀 그러니까 필요한 리스크는 져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리스크는 최소화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들에 투자하는 게 불태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. 나를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.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삼성전자 그런 애들이 약간 그 안정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을 때도 내가 다른 주식을 샀을 때보다는 일반적인 다른 주식을 샀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때도 더 견뎌낼 수 있다. 더 힘이 있을 거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뭐 코로나 때라든지 그런 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제 생각이 뭐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결과를 보니까 삼성전자 그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 수준을 보니까 그 불태의 정신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의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날 전설 같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제 투자 서적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제 필립 피셔라는 그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. 제가 한번 예전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뭐 모토로라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몇십 년 동안 투자해갖고 꾸준히 장기 투자해갖고 진짜 몇만 %의 수익을 올린 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바로 이 필립 피셔인데 이 필립 피셔의 책 제목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입니다. 그 원제도 똑같습니다. 원제 그대로 이게 옮긴 건데 컨설버티브 인베스터 슬립 웰.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편한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큰 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. 제가 사실은 이렇게 손자병법을 보면서 그 주식 투자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요즘 다시 한번 보니까 손자병법이 모두 13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13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손자병법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제 6편 허실편입니다. 뭐 빌허 뭐 있잖아요. 뭐 비어있다 할 때 허자와 뭐 실하다 할 때 실자 그게 그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허실편이 손자병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당태종 이세민 있잖아요. 그 아버지를 도와서 그 사실상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사실상 그 건국의 공로가 훨씬 더 컸던 당나라의 황제 당태종 이세민도 이 허실편을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이다. 손자병법의 모든 내용은 허실편에 있고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손자병법을 다 이해한 것이랑 다름없다.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는데 허실편에 나오는 문장 그리고 문장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. 사실은 저는 이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보다는 이 문장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내게 끌어들이지 결코 내가 먼저 적에게 다가가지 않는다. 이 문장이거든요.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손자병법에 굉장히 그 정수를 담고 있는 전략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제가 뭐
뭐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문장들을 투자에서도 좀 사용해 왔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내게 끌어들이지 내가 먼저 적에게 다가가지 않는다. 내가 먼저 적에게 다가간다.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.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미친 듯이 엄청나게 막 수익률이 뛰고 있는 그 자산에 올라타는 행동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투자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사실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, 사실 주식 전문가가 아니죠. 저는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고, 그냥 삼성전자를 조금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, 뭐 우량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량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 투자자인데,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급등하는 주식에 확 뛰어드는 게 그렇게 좋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이게 급등했었는데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급등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손자병법이라든지 투자자분들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런지 좀 그렇게는 생각이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내게 끌어들인다고 했잖아요. 먼저 다가가지 않고. 끌어들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? 약간 주가가 좀 정체돼 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7년 말에서 2018년도까지 주가가 좀 떨어진,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시점에 그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,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그런 현상이 좀 갔던 때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 저도 이제 주가가 계속 그때 떨어지니까 좀 많이 불안했죠.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합니다. 자기 돈, 남의 돈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하는 건데 그거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,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적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약간 지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주식에 지금 좀 많이 사들이고, 근데 그 주식이 또 우량주라고 하면은 결국은 올라갈 거고, 그러면은 나는 더 큰 이익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. 그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좀 주식 정체기 때 주식을 꾸준히 좀 사들일 수 있었던, 그리고 주식이 하강했을 때도 주식을 좀 계속 사들일 수 있었을 그런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,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이 방송 기준으로는 어제 이제 7만 원이 깨졌죠. 죄송합니다. 8만 원이 깨졌었어. 그래서 7만 전자가 갔고, 오늘은 이제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,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잘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갑자기 확 부활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늦게 올라갔어요. 다른 주식들은 부활도 이렇게 팍팍팍 부활을 빨리 했었는데,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늦었습니다. 다른 주식들만큼 그렇게 빨리 뛰지가 않았어요.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너무 안 오르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, 저는 그때도 좀 비슷한 생각에 삼성전자가 충분히 저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오고 있으면은 지금은 당장 좀 다른 주식들보다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지금 사는 게 좀 좋겠다,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약간 손자병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손자병법이 왜 지금까지 그리고 역사상 왜 최고의 전략사라고 불리는지, 왜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지, 이걸 좀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게, 손자병법의 첫 번째 편이 개입니다. 그래서 개편이라고 하는데, 여기서 개는 이제 계산하다 할 때 개자인데,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할 때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를 처음부터 엄청 따져봐야 된다. 손자병법의 첫 문장이, 손자는 말한다. 손자왈이죠.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.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. 이렇게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, 진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하고, 그렇기 때문에
함부로 그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성급하게 또 전쟁을 결정해서도 안 된다. 이런 걸 엄청나게 합니다. 사람들이 되게 손자병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뭐 계략을 쓰고 전술을 쓰고 전략을 짜갖고 상대를 이기는지에만 되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사실 손자병법에서는 가급적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. 그걸 이제 신중하다 할 때 신자와 전쟁할 때 전자를 써서 신전론이라고 하는데, 손자병법은 완벽한 상황이,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승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함부로 군대를 일으키지 말아라. 그러다가 확 망할 수 있다.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고 막 국토가 황폐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앞부분은 굉장히 전쟁을 하지 말고 참고 힘을 갖출 때까지, 완벽한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이 내용은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한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. 혹시나 잘못해갖고 진짜 지나치게 큰 금액을 굉장히 급락한 주식에 많이 투자했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가족은 그 생계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. 생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시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그 손자가 했던 그 첫 번째 첫 문장을 투자로 바꿔서 읽으면,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아무 상품에나 함부로 투자하지 말아라. 이렇게 충분히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계산하다의 그 개편이 손자병법의 첫 번째 편이라고 했는데, 근데 그 개편이 왜 중요하냐면, 그렇다면 손자는 이렇게 전쟁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,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방법, 그러니까 나의 승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편해서 얘기해요. 그래서 나의 승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편이 그 계산할 때 그 계자가 붙은 건데, 손자병법이 이렇게 2500년을 넘어서까지 우리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는, 다른 그 전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,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나와 적의 승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되는지, 그리고 그 비교하기 위한 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, 이런 거를 굉장히 그 경영학적이고 회계적으로 분석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이 오늘날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. 2500년을 넘어서. 이걸 그 투자에 좀 접목을 해서 말씀드리면, 제가 이제 다음번 방송이나 그럴 때는 그 이제 삼성전자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일단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뭐 하기 전이나, 그리고 투자를 했더라도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이고 이 기업의 시장 환경이 어떤지를 항상 이렇게 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손자식으로 따지면은 이 투자의 승산이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,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을 평가하고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한번 봐야 좀 나의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, 이렇게 자신이 끊임없이 그 기업,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따져봐야 되고, 투자를 하기 전에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봐야만 그런 그런 확신을 내 마음에 얻을 수 있고,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 크고 작은 위기들이 왔을 때도 좀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다음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